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애인에게 쿨하게 접근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헤어진 연인과 친구로 지낼 수 있나요? 물론 바람 피워서 헤어진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로 남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로 지낼 수 있는 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했어요. 오클랜드대 저스틴 교수가 헤어진 뒤에도 친구로 지내고 있는 300여 명의 남녀에게 왜 아직도 친구로 지내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사람들의 대답은 크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위,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요. 저한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니까요.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예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상대죠. 등등. 지금은 헤어졌지만 한때 나와 모든 걸 공유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었잖아요. 나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로 남기고 싶은 거죠. 2위, 현실적으로 이별이 불가능해요. 은행 대출을 같이 받았었어요. 임대한 원룸에 돈이 반반씩 묶여 있어요. 같이 키우던 강아지 때문이죠.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등등. 집, 차, 애완동물 같이 중요한 것들을 공유했던 사이거나 돈이나 직업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인 경우 헤어졌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3위, 진짜 아무런 감정도 없으니까. 연애 감정이 1도 안 남아있어서 친구로 지내도 문제가 없거든요. 더 이상 남자 또는 여자로 안 보여요. 이별을 완벽하게 극복했어요. 등등. 이젠 정말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서 친구로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괜히 애매한 사이가 되거나 사고가 생길 위험이 없으니 부담 없이 친구 사이 하자는 거죠. 4위, 난 아직 못 잊었어요.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해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등등.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이유죠. 헤어졌지만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친구로라도 곁에 있고 싶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5위, 잠자리 파트너. 가끔은 외로울 때 만나서 잘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애인으로는 별로지만 잠자리 상대로는 최고거든요. 등등. 꼭 연애하는 사람과만 잠자리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로의 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이고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6위, 좀 복잡한 사이다. 서로 아는 친구들이 많이 겹쳐서요. 제 친구 오빠였거든요. 등등. 친구 사이가 얼기설기 얽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헤어졌다고 친구들을 다 잃을 수는 없잖아요. 7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돈 많은 사람이니까 좋은 주식 정보를 많이 알아요. 꽤 좋은 인맥이죠. 제 성공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등등. 솔직한 답변입니다. 뭐 이제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분명 능력 좋고 대단한 사람이라 완전히 연 끊기는 싫다는 거죠. 곁에 두면 언젠가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옛 애인과 친구로 지내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되네요. 이처럼 전 애인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 연인에게 술 마시고 연락하거나 늦은 밤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헤어진 후 늦은 밤에 미련 가득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을 잔이 피플이라고 부릅니다. 별다른 말을 꺼내기는 어려워서 잔이로 전화나 문자에 운을 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진 잔이라는 제목의 가요는 한동안 큰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그만큼 현실 연애에서도 잔이와 같은 연락을 전 애인에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별 후 후유증은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껴봤을 만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전 애인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보기도 쉬워진 탓에 더욱더 미련을 버리기 힘들어졌어요. 연애와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유튜브 콘텐츠 고막 메이트의 출연자들은 전 애인의 근황을 보고서 자신과의 연애 중에 볼 수 없었던 행복한 모습을 보거나 완전히 이별의 아픔을 극복한 것 같은 모습에서 더욱 미련을 갖게 되고 연락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연락으로 전 애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방법을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김이나 작가가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전 애인을 잊지 못해 미련 한가득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헤어진 애인에게 쿨하게 접근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라. 이미 헤어진 사이고 남남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연락하는 건 우선 예의가 아니므로 밤 11시 정도는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면 전화 건 사람이 술 마신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그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스스로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배려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금요일은 피하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 같은 요일은 피해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밤 시간대는 주로 보통 사적인 약속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요일이에요. 연애했던 사이라면 상대방의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를 고려하여 상대가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요일을 공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 톡 대신 문자로 하라. 카카오톡은 보통 상대가 읽으면 읽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읽은 확인이 바로 되지 않는 일반 문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연락을 보고 난 후 답장하기까지 상대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요즘엔 문자도 읽었는지 확인이 되지만 대개 문자는 카카오톡보다는 바로바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의 심적 부담을 덜 수 있거든요. 대부분 헤어진 애인의 번호는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자 메시지는 번호만 뜨기 때문에 무심결에 보면 누구에게 온 건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이별 후의 미련은 이 사람도 나처럼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현실을 더 빨리 직시할 수 있도록 이별도 고백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보면 오히려 힘든 것이 빨리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헤어진 애인에게 쿨하게 접근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헤어진 애인에게 쿨하게 접근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라. 두 번째, 금요일은 피하라. 세 번째, 톡 대신 문자로 하라.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